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는 무엇입니까? 총입니까? 칼입니까? 아니면 혁명입니까? 이 모두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투표용지 한 장입니다. 그래서 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표는 총탄보다 강하다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역사를 바꾼 무수한 일들이 이 말을 증명해 왔습니다. 오늘은 벨롯이라고 하는 투표 한 장이 어떻게 총탄이라고 하는 불렛을 이겨왔는지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 말의 진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6년 미국 공화당 창당 대회 때 일입니다. 수많은 대중 앞 연단에 한 젊은 청년이 올라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의 연설은 대중을 사로잡아 신당 창당의 열기를 한껏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연설에서 미국 200년 역사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을 남깁니다. 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 투표는 총탄보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1850년대 미국은 투표냐 폭력이냐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노예제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남부는 노예제를 유지하고 확장하려 했고 북부는 노예제 폐지를 하거나 제한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1854년 노예제를 합리화시키는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이 의회를 통과하자 캔사스에서 대규모 무장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전통의 피그당이 붕괴되고 노예제 합법화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모여 공화당을 창당하기로 합니다. 창당을 위해 당원들은 노예제 확산을 막는 정강정책을 내세우며 전국 순회를 할 때일입니다. 이 순회 연설에 나선 켄터키 출신의 한 젊은 당원이 공화당의 새로운 비전과 정당성을 전명하고자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남북의 분열과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나가야 할 길은 총이 아니라 투표를 통한 시민의 의사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이라고 하는 말로 연설을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그는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그의 연설에 특히 자주 등장하는 투표라는 의미의 벨롯과 총알이라는 의미의 bullet은 둘 다 공통적으로 공을 뜻하는 볼이라는 의미수에서 나온 말입니다. 투표라는 의미의 벨롯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이탈리아의 벨로타에서 유래한 것으로 작은 공을 뜻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비밀 투표를 위해 검은색과 흰색의 작은 공을 상자에 넣는 방식으로 표를 던졌습니다. 검은 공은 반대, 흰 공은 찬성을 뜻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영어의 벨롯으로 들어오면서 투표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반면 총알이라는 의미를 갖는 bullet은 영어 bullet에서 유래했는데 이것 역시 작은 공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불어의 bullet은 원래 대포알 안에 넣는 둥근 철구슬을 뜻했습니다. 이후 화학무기의 발전과 함께 손으로 쏘는 소형 무기에도 작고 둥근 납탄이 쓰이게 되었고 이를 가리켜 bullet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벨롯과 불렛은 둘 다 공통적으로 공이라는 의미의 볼에서 파생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발전하여 벨롯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고 불렛은 폭력과 파괴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 이는 단순히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두 단어의 상징성을 꿰뚫는 철학적 통찰이기도 합니다.
같은 둥근 공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링컨의 대통령 재임 기간 반복되어 인용되게 됩니다. 당시 미국 남부의 노예제도 경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주장과 북부의 노예제 폐지 주장이 서로 충돌하면서 결국 남북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한 나라가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눈 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란의 중심에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제를 폐지하고 분열된 국가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사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단순한 무력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와 제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는 투표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는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서 온다라는 말과 함께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쟁 중에도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재선에 도전합니다. 전시 전권을 가진 대통령이 총알이 오가는 전쟁 중에도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투표는 체제를 바꾼다. 그리고 그 투표를 통해 미국 국민들은 노예제도 폐지와 연방통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재선 성공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상징했고 이는 남북전쟁의 종식을 향한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1865년 남부는 항복했고 미국은 다시 하나의 연방으로 통합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헌법 수정 제13호가 통과되어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국민 투표를 통해 제도적 정당성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총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투표는 체제를 바꾼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역사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The ballot is stronger than bullets이라는 말의 진리를 증명해 보이는 데는 미국에 에브라함 링컨이 있었다면 인도에는 마하트마 간디가 있었습니다. 간디는 비폭력과 시민 불복종으로 영국 제국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았지만 수천만 민중이 정치적 의지로 제국의 식민 통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투표는 총알처럼 빠르진 않지만 총알보다 깊고 더 넓게 퍼지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세기 초 인도는 영국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수억 명의 인도인들은 자신의 땅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법도 정치도 언어도 모두가 제국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투표권이 없었고 저항하면 총칼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변호사 출신의 마른 체구의 사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폭력과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낯선 말로 인도 국민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영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는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집단적인 불창과 불복종이었습니다. 영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 제국이 무너지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디는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그는 민중의 정치적 의지를 조직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영국산 옷을 입지 않았고 영국산 소금을 사지 않았고 영국식 재판은 거부했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제국의 경제와 행정 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되고 통치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으로 표출된 투표는 총알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시민의 조직된 의지를 강화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비폭력 운동 끝에 1947년 영국은 마침내 인도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어떤 제국도 민중의 집단적 정치 의지 앞에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간디는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더 강하다. 총알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한 체제를 바꿉니다. 총알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투표는 서서히 그리고 더 깊게 더 넓게 퍼집니다. 그는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수백 년 식민 지배를 끝냈습니다. 행동 없는 의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한 장의 투표용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의 의미의 진리를 증명해 보이는 역사는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한국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하에 있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없었고 언론은 통제되었으며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철저히 억압당했습니다. 당시 군부 정권은 체육관에서 뽑은 대통령, 즉 간선제 선출 방식으로 독재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군합발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7년 1월 서울대학생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거짓 해명은 오히려 민중운동에 불을 붙여 정권 타화를 위한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민심은 요동쳤고 한국 전역은 호언철폐, 직선제 쟁취의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의 거리에 노동자, 학생, 종교인 그리고 평범한 시민까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외치는 시민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언철폐, 독재 타도 우리는 투표하고 싶다. 이 운동은 단순한 정권 교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내가 직접 뽑겠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찾고자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행동 없는 의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은 간디의 정신을 잘 대변해주는 외침으로 많은 사람을 저항의 전선에 서게 했습니다. You may never know what result will come of your actions, but if you do nothing, there'll be no result. 당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란 애당초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연대의 물결 속에서 정권은 1987년 마침내 굴복합니다. 총칼의 무력으로 등장해서 8년 군부 통치 정권이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은 투표할 권리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승리는 단지 제도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총칼이 아니라 투표로 이 나라를 바꾼다는 확신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된 선거에서 시민들 하나하나가 행사한 한 표로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진보시켰습니다. 이 투표는 헌정사에 남을 가장 위대한 무기였습니다. 군사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총알도 전쟁도 아닌 수백만의 의지가 모인 민주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투표일을 단지 쉬는 날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구를 찍어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체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얻기 위해 87년 6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체포되었고 누군가는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장의 투표용지, 그건 단순한 종이 쪽지 하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행사한 한 장의 투표가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것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The ballot is strong that bullet. 오는 6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의 의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